주제를 좀 넘겨볼게요. 혁신위의 1호 혁신안. 징계 취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김재원 최고 등의 징계 취소가 결국에는 의결이 됐고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당 내에서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몇몇 최고위원들은 뭐 반성문을 써야 된다. 뭐 최고위 중에 그런 그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될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좀 강제적으로 한 느낌이 혁신위가 없잖아 있다. 통합을 내세우려면 결과적으로 소통도 하고 원하는 게 뭔지 좀 들어도 좀 보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뭘 원하는지 또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좁혀 나가는 게 통합인데 너네 그냥 받아 싫어도 받아 사면이야 뭐 징계 취소야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도 그렇고 그분들을 지지하는 당원들 입장도 그렇고 참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세련되게만 접근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겠죠. 근데 반대를 무릅쓰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이 하나의 단어에 반응을 했어요. 그게 대사면이라는 단어였어요. 예. 우리가 뭔지에 적길래 대사면이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용어가 부적절했다라고 본인이 입장 표명을 했고 저도 인유한 위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말했지 하고 그 발언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혁신위원 중에 다른 분이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점점 커진 건데 대사면이란 용어까지 쓸 필요도 없었고 그냥 그동안 당내 불화로 인해서 이렇게 정지되셨던 분들 일괄 해제하겠습니다 정도만 돼도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련미가 떨어져서 감정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이제 발표가 있던 날 생방송 중이었는데 거기서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안녕 얘들아. 지지율이나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안녕은 누구한테 좀 한 걸까요? 글쎄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화법이야 원래 여의도의 기본적인 문법을 파괴하는데 그 특징이 있어서 뭐 약간 시적 허용 같은 시적 허용, 석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항상 늘 이제 못 보던 초식을 쓰기 때문에 뭐 그게 이준석 대표의 뭐 매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단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야 뭐 유권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그러니까 묶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순히 뭐 항복하면 뭐 품에 안아주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통합이나 이런 거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이뇨한 위원장이 조금 더 세련되게 하는 방법들은 있을 수 있었겠죠. 예를 들면 혁신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전직 대표들을 하나하나 만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보지도 않고 사면됐습니다 이렇게 우편물 날라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홍준표 시장도 대표였고 이준석 대표도 대표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경청을 하겠다 이렇게 돌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러면서 조금 총선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교감을 하는 방식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던진 게 어딘가 싶어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막 엄청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뇨한 위원장이 낙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평가를 하는 거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철규 위원장 이제 얘기 때문에 역시 안 된다. 이 당은 이렇게 좀 선을 한번 그었잖아요. 그래서 이 뭐 밀당인지 아니면 헤어질 결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구도,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12월 초까지는 계속 국민의힘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원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도 좀 뭐 혁신위에서 손을 내밀었으니까 잘한 거라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당사자들이 싫어하는데 이렇게까지 한 거는 뭐 실질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의견이세요? 아니 이게 당사자성 문제가 아니라 남을 징벌하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징계 취소를 하는 게 당시 징계가 타당했으나 지금 선거 앞두고 급하고 통합해야 되니까 취소한다는 건지, 징계가 부당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취소한다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고맙습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해 때 골프 친 홍준표 시장 징계 취소해 주는 게 국민의힘의 혁신인가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8 헌법 전문에 뭐 수록하겠다는 건 립서비스다 이런 얘기하다가 징계된 건데 그거 취소해 주는 게 혁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기준이 없고 권력이 반대자를 찍어내는 용도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으니 윤리위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 기준을 바로 세워봤더니 뭐 이준석 대표는 억울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취소한다. 이러면 이준석 대표가 받겠죠.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혁신도 뭐도 아니고 그냥 협잡입니다. 협잡. 지금 이제 징계 취소 대상에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 받았던 김철근 전 당대표 비서실장도 포함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18 관련한 이제 설화로 논란이 됐던 김재원 최고도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김재원 최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4701님도 김재원 최고가 의문의 1승이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셨더라고요. 뭐 이거 승자의 여유인가요?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본인도 생존해야 되는 정치인이시고 다음번 총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최고위원이란 이거를 놓으면서 이제 본인의 그때 잘못의 책임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니신가. 저는 따로 이제 징계 해제되신 다른 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이 뭔가의 실수던 혹은 뭐 잘못이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런 부분 잘못했다. 앞으로 당내에서 화합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 하셔야 본인들의 우리 김재원 최고나 김철근 전 특보나 이런 분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치를 시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준석, 홍준표 두 분은 워낙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두 분 먼저 좀 그런 모습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승만 위원장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시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 직접 만나서 마음 풀어주시고 뭐 그럴 생각이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 다시 한번 우리 잘해보자. 대통령께서는 방향을 한번 전하면 이 전향을 바꾸면 굉장히 빠르게 바꾸세요. 우리 예전 총선 때도 갑자기 그 여의도역 앞에서 지하철 인사하셨죠. 그리고 선대 위를 선대본으로 줄여서 실무 중심으로 하셨죠. 그래서 그런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 그때 이제 대화합의 화학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때까지 좀 그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 감정도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당 지도부의 마음도 좀 풀리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아니 이 질문을 드린 게 이번 이제 징계 취소 결정이 결국 용산과 소통을 한 뒤에 나온 것일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만큼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지금 이승만 위원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라고 해도 못 할 거예요.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준석 대표, 유승민 대표와의 통합이 내년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거다라는 보고서는 당연히 올라갔는데 윤 대통령의 마음이 거기까지 결정을 했느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가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혹시 감사합니다. 대나무 숲으로 가려고요. 아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인데 이뇨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어요.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나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인 위원장에게 말한 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용산과 당의 관계 청산돼야 된다. 김기현 대표 체제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있으면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좀 통했을 만한 내용은 뭐고 안 통했을 만한 내용은 뭘까요? 근데 궁죽통이라고 궁해야 통하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궁하다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말로는 통했다라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 뭐 대통령 반성해야 된다, 용산과 당의 수직적 관계 청산돼야 된다. 이뇨한 위원장 최근의 발언들로 봐서는 대통령실 향해서는 뭐라 말씀을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예. 당정 관계, 수직 관계 좀 개선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에도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글쎄요, 저는 통했다라는 게 정말 통한 것인지 아니면 립 서비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은 이제 뭐 0과 1, 흑과 100으로 되지 않을 테니까 제일 마지막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 치르기 힘들다. 이 부분을 이제 이건 수용을 통했을 하겠죠. 거다. 예, 이건 예. 통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는 연내에 좀 물러나서
비대위 체제로 가든 아니면 선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럼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랑도 통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아니 그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누가 선대위원장 되느냐가 결국 문제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고, 인요한 체제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 중에 한 분을 뭐 공동 선대위원장 정도로 모실 수 있느냐, 그리고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느냐, 상대적 자율성이라도 용산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걸 약속할 수 있느냐, 요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뭐랄까요, 네, 여러 협상들이 이제 주고받기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렇죠. 정치권 해석은 보통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윤핵관들 물러나고 뭐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그걸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윤핵관들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지르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고, 통합을 얘기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 만나고 와가지고 만나보니까 내랑은 안 맞더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치켜 세워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사로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 임명하십시오.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이런 한숨을 쉬세요, 이승환 위원장? 아니 저는 대통령께서 많이 반영해주고 계시고 바뀐 모습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용산과 당의 수직적 관계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낙연 전남지사 총리 만들어 놓고 총리 끝나고 나니까 당대표 만들어 놓고 또 그때 당대표 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만들고 국가의전서열 2위 하던 정세균 국회의장 국무총리 만들어서 완전한 장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졌습니다. 거기에 좋은 반면교사 삼겠습니다. 정리를 이미 해주셔서 저희가 과거 얘기까지 돌려서 하면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까지 그 얘기는 듣는 걸로 하고요.